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GS라는 회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벤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투자사, 핏투자사로서가 아니라 좀 더 끈끈하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유통 대기업이다 보니까 유통사, 제조사로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넥스트 푸디콘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시대적인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작년 2020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코로나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의 모든 삶이나 기술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섹터 중에 특히나 푸드라는 섹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주간 주로 GS 리테일, GS 홈쇼핑이 참여사분들께 멘토링을 진행하였지만 사실은 저희도 배운 게 많습니다. 애자일한 실행력과 유연한 사고 등은 저희 회사에도 많은 자극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많은 팀들을 이제 서류도 보고 인터뷰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하나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복합적인 무언가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가 정신이 뭐냐라는 그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의식과 문제 해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카테고리가 뜰 것 같아서 그냥 이 제품이 잘 팔릴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시장이나 또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점, 충족되지 않은 어떤 니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그 어떤 스타트업이 정말로 하나의 이 제품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탄력을 받고 실제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봤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이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오픈마인드라고 할까요? 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그 더욱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결국은 저는 기업가 정신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이 있으신가? 라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질문하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상품을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채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점, 이로 인해 더 많은 스타트업과 그리고 더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작은 문제 인식으로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한 푸드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숲으로 따지면 숲 전체보다 나무를 보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GS 리테일, GS 샵 그리고 위쿡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이제 나무가 아닌 좀 더 큰 범위의 숲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멘토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제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실제로 논의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평소보다 더 큰 열의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달차 컴퍼니는 1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푸디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제품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희의 되게 큰 경쟁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GS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글로벌 투자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콩팥병이나 당뇨와 같은 다양한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식단이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넥스트 푸디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저희가 열심히 연구한 맛있는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GS 그리고 위쿡의 멘토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때까지 환자식으로 브랜딩되었던 맛있전 브랜드를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지 도움을 받았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저희는 온라인 몰에서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GS 넥스트 푸디콘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의점에 오시는 분들까지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그동안 환자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건강식 하면 섭취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이나 제한해야 되는 영양 성분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푸디콘을 통해서는 일반인 분들에게 건강식은 식재료 자체에서 오는 건강함이나 색감에서 오는 그런 건강함에서 조금 더 쉽게 인지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비비드 플레이트라는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에게 가장 가혹한 한 해이자 극심한 변화를 감수해야 했던 한 해였습니다. 부타이는 2018년 대치점 오픈 이래 지속적으로 매출이 성장해왔고 올해는 을지로에 2호점을 낼 정도로 코로나 타격을 그나마 덜 받은 맛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필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맛집 음식을 먹기 위해 외식을 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있었고 그 사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의 종류는 늘고 있었습니다. 푸디콘에 합류하게 되면서 GS 리테일의 심플리쿡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심플리쿡을 통해 밀키트의 부타이의 맛을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타이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경험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의 차이를 점차 줄여갈 것입니다. 밀키트, HMR의 퀄리티를 계속 높여나가고 동시에 유통 채널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릭 요거트의 대중화를 목표로 그릭데이를 키워나가고 있던 도중에 푸디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릭데이는 그동안 대학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나 오프라인 유통에는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해본 결과 오프라인 구매 고객의 재구매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의 구매 또한 급속도로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스낵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릭 요거트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곧바로 유통 확대를 추진해야 했지만 경험이 없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푸디콘과 함께하게 되면서 온 오프라인 유통에 적합한 용량과 패키지, 상품 구성, 생산 과정 점검 등의 유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그릭데이가 GS 채널을 통해 대학가를 벗어나서 조금 더 대중적인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릭 요거트의 대중화라는 목표 실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푸디콘 행사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저희의 생각보다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빠르고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를 통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채널의 확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편의점에 일단 없는 제형의 제품이기도 하고 저희도 새롭게 대중에게 다가가는 시도이기 때문에 타겟의 반응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에 입점하게 된다는 것이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물류라든지 가격 구조 이런 과정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랑 원재료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 원가율이 높아서 가격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 제품 자체가 제 불편에서부터 시작된 제품이라 상품 기획부터가 너무 니치한 상품 기획이었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멘토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 제품이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한 가격 구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끔 원가율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저희가 뉴트리그램 1.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뉴트리그램이 2.0, 3.0으로 점점 나아감에 있어서 이번 넥스트 푸디콘 프로젝트가 뉴트리그램 1.0에서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사업 운영이라든지 상품 기획 등 다양한 부분의 멘토링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통 채널을 확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넓은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닿지 못한 새로운 고객들에게 닿음으로써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우리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거쳐서 앞으로 조금 더 빠르고 탄탄하게 발전하는 뉴트리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직에서 18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갖춰진 시스템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이 새로운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처음부터 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새로운 생각과 트렌드의 함을 우리 시스템에 접목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고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기에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생각보다 굉장히 젊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18년 동안 유통업이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만 하던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았어요. 배울 점이 많았고 열정을 좀 새로 배웠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18년 동안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좀 가르치고 싶었고 그러니까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고객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뭐 가심비, 가성비, 그다음에 프리미엄 아니면 매스를 위한 상품들 그 다양해지는 니즈 속에서 저희가 상품이 가지는 기본적인 품질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특징들을 잃지 않으면서 그 변화에 확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시장 확장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푸디콘 팀에서는 이 기본에 충실한 점 품질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서로 상호 간에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나가는 점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쭉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월간 저희 같은 대기업의 유통을 함에 있어서 배워야 될 것들을 많이 배우시면서 창업가로서 또 기업가로서 많이 성장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고요. 넥스트 푸디콘의 일기로서 또 저희가 며칠 뒤에 하게 될 판매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년 뒤에는 진짜로 이제 푸드계의 유니콘으로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디콘 1기 팀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 어느 일이나 최초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내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여해주신 대표님들, 스태프분들 지난 4개월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